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많이 주변 사람들하고 대화할 기회가 좀 많았어요. 뭐 여행도 갔다 오기도 했지만 뭐 세미나 같은데 제가 좀 참가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하고 대화할 기회가 좀 많았는데, 보통은 어떤 사람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냐면 해외에 나가서 살고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보통은 좀 이렇게 못 사는 나라에 가서 살고 계시는 분들하고도 얘기를 좀 많이 했었고, 또 사업을 막 시작하려는 분들하고도 많이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솔직히 누구랑 더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 사업을 여러 번 실패를 해보신 분들이라든가 사업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만회를 했던 분들의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그분이 처음에 저랑 사이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아마 제 영상 보면 알겠지만은 더 어렸을 때, 그러니까 20대 막 초반 때는 참 기고만장했던 것 같아요. 돈도 개뿔도 없는 그지 새끼가 그냥 기고만장해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기술들을 많이 배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때 좀 신기한 것들을 많이 할 줄 알았었거든요. 뭐 엑셀을 프로그램하는 듯이 짠다든가 일부 프로그램 언어를 배운다든가, 그때는 순수 디자인을 직접 했어야 돼요. 그래서 학원 팜플렛 뭐 이런 것들도 직접 디자인하고 홈페이지 만드는 기술도 배웠었고, 그 다음에는 그때까지만 해도 홈페이지 만드는 것 자체가 특수 기술에 가까웠어요. 제가 20대 때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기술을 접목시켜서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운동도 진짜 열심히 많이 했고, 왜냐면 옷 살 돈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싸구려 옷을 입더라도 몸이 멋있으면 이게 멋있더라고요. 근데 얼굴이 못생겨가지고 제가 그거는 좀 실패를 했던 것 같고, 근데 옷태는 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포기했죠. 운동은 열심히 하는데 나이가 드니까 나이살이 쪄가지고, 지금은 그냥 옷을 좋은 걸 입습니다만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런 어떤, 지금으로 와서 보면은 그분이 직접 얘기했던 게, 자기는 그런 생각만 갖고 있지 실현을 못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이 말했던 것 중에 일부를 구체화시키고 실현을 해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현 능력을 갖고 있었던 게 굉장히 큰 이득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보면 사업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본인이 생각하고 있거나 본인의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구체화하고 이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돈을 내고 팔 수 있는 서비스나 재화로 만들어내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서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못 사는 나라에 가서 살고 계시는 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거는 제가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도 들은 얘기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 뿐이라서 제 개인 의견은 아닙니다만, 뭐 첫 번째는 이제 못 사는 나라에 가 계시는 분은 국내에서는 답이 없어 보였대요.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살면 괜찮은데, 미국이나 이렇게 물가가 높은 나라보다는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에 가서 살면 적어도 내 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나가셨다고 몇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야. 근데 거기서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 나라에서 뭔가 사업을 하셨나 봐요. 근데 저도 이거는 정확하진 않아요. 그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사업자를 직접적으로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하려면 그 현지인의 명의를 빌려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살아보니 다시 한국으로 못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료나 나머지 서비스가 부자들한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솔직히 한국에서 누리던 만큼은 절대 못 누린다. 그리고 또 하나가, 거기에 가면 현지인들의 인건비가 그렇게 비싸지 않대요. 한 4,000원, 3,000원 하루에 이 땅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한국에서의 소득으로도 그 안에서 좀 떵떵거리고 사는 느낌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한국에 들어갈래도 한국의 물가나 부동산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다시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나이가 먹으면 의료보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얘기를 좀 해주시더라고요. 왜 그러면 그때 그렇게 갔느냐라고 하니까, 국내에서 그렇게 못 살거나 실패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후회하는지 안 하는지는 물어보진 않았어요. 또 제가 이제 세미나 같은 데 가서 좀 느꼈던 게 뭐냐면, 또 막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다니고, 그 사람들의 어떤 모티브를 따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업을 하다가 크게 잘못되신 분들 얘기도 꼬박꼬박 다 들어보거든요. 왜냐면 지금 주식을 해서 지금
많이 이제 손해보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수 투자를 하는 편이다 보니까 뭐 나스닥이나 저는 S&P 500 지수 투자를 연금 계좌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빚이 없어요. 제가 거의 빚이 없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제 사업을 하면서 어떤 수익을 나는 게 더 우선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 가지 사업을 굉장히 낮은 비용으로 진입할 수 있는지, 이거를 판매하려면 뭐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주로 하고 있는 학원업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하면 내가 꾸준하게 끌고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 사업에 매진해보고 그러면서 망하거나 잘못된 이유를 이제 확인을 많이 해요. 근데 이때 보면 대부분 운이 안 따라줬거나 상황이 안 따라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 망하게 되는 가장 근본이 뭐냐면 이제 실패를 적게 하기 위해서 거창하게 시작을 했다가 결국엔 그 비용을 대지 못해서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를 저도 이제 판단을 했거든요. 근데 거꾸로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거나 사회생활을 시작하려는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실패를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바지만 어디를 가든 누구든 실패는 다 하고 실수는 다 해요. 실패하거나 실수하지 않는 상태를 위해서 불안해하고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본인의 계획대로 안 가요. 절대로. 아니 간다고 쳐도 진짜 뭐 한 20-30번 중에 한 번 정도 자기 계획대로 가요. 그것도 자기 객관화가 되어 있을 때. 그래서 제가 입시 전략을 짤 때도 입시 계획을 딱 짜가지고 선택과 집중,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게, 저도 자판기 사업부터 별의별 사업을 다 했었어요. 그걸 하면서 다른 것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안 된 게 많아요. 시도하다가 그냥 접은 경우도 많고, 대표적으로 자판기 사업 같은 경우도 제가 저희 학원에다가 자판기를 놔봤어요. 자판기 관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1-2년은 경험하고 투자하든 뭐를 하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농담 안 하고 자판기를 코로나 때도 좀 갖고 있었어요.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코로나 이전부터 갖고 있었는데 자판기를 제가 팔았거든요. 나중에는.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이게 말이 좋아 무인이지 무인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무인 독서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무인 뭐 스터디 카페, 이거 창업하시려는 분들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저 많이 봐왔거든요. 절대로 무인이라 그래서 아무 힘이 안 드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잘못 자리 잡으면 난리 부르스가 나고 개 난장판이 납니다. 사람이 관리하는 것과 사람이 관리하지 않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나오고요. 무인이라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몇 시간 가서 관리만 하면 된다 그러는데 절대 그렇게 날로 먹는 사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애들 중에 보면은 어떻게 하면 실패 없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대표적으로 이제 공부를 중학교 때 뭐 A 좀 나왔던 애들, 아니면 100점짜리 좀 많았던 애들 같은 경우는 얘네들 어머님들이 뭐부터 보셔야 되냐면 습관부터 보셔야 돼요. 정말 꼼꼼하게 완벽하게 100점을 맞으려고 하는 행동도 보이면서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선행까지도 잘 되고 있는지를 꼭 보시고, 좀 시켜보니까 된 애가 아니라 거의 실수 없이 하려고 용을 쓰고 공부에 엄청나게 집착을 하거나, 아니면 별로 신경 쓰지 않는데도 고난이도 선행 수업까지 중학생 때 다 할 수 있는 애들,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실패 없이 가야 의대를 가거든요. 실패 없이 갈 수 있는 루트를 타고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애들도 노력을 하고 정말 뼈를 깎고 살을 애는 듯한 노력을 하면서 부모랑 아이랑, 특히나 어머니들 돈을 갈아놓고, 아버님은 인생을 갈아서 돈을 벌어오고 아이는 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사춘기라는 자체를 완전히 자기 자신의 욕구를 무시하면서 공부에 매진하면 갈 수 있겠죠. 그건 갈 수 있어요. 근데 와가지고 그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고 물어보면 그런 방법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지금 제가 말한 게 방법이긴 한데 그거는 결국엔 제가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엄마도 해야 되고 아빠도 해야 되고 애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애가 재능이 안 돼 있고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는 루트를 잡아버리면, 만약에 그런 깜냥 자체가 안 되는 애들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할 정도의 패배감과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행위들을 보이게 되는 거죠. 실패하지 않고 아니면 뭔가 실수하지 않을 거라는 망상은 안 하는 게 좋으세요. 정말 개인적으로 얘기하지만 그 개울육 나오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도 개한테 물릴걸요? 개한테 물리고 치명상을 당하실 수도 있어요. 그분도. 어떤 사람이든 실패를 다 합니다. 서커스 하시다가 막 다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어떠한 사람, 어떠한 전문가도 진짜 실패와 실수를 합니다. 그걸 실패를 안 하고 실수를 안 하려고 용을 쓴다기보다는 실수를 해도 실수를 수습할 수 있는 상태가 되거나 실패를 하더라도 바로 연달아서 다음에 계획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이들한테도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뭔가 잘 되고 싶은 게 있고 어딘가에서 성공하는 거를 찾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배우고 있는 예를 들어 학업이 있으면 지금도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내신 갖다 버리고 정시로 가서 정시 파이터를 하겠다. 물론 그렇게 해서 잘 된 애들이 극소수가 존재하긴 합니다. 근데 걔네들 빼놓고 99.9% 무슨 순금도 아니고 그지렁이를 떨고 있는데 대부분 다 내신 버리고 수능은 배려 버리고 인생 시간 오지게 버리고 부모 인생 갈아 넣어서 버리고 이래서 욕은 욕대로 먹고 대학을 삼수를 쳐해가지고 분명히 학교 선생님이 수시로 가라는 대학을 가. 이게 국룰이에요. 이게 뭐냐면 결국엔 실수 실패 뭐 오잡걸 다 해보고 자기 객관화가 된 다음에 닥치고 그 대학을 가는 겁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요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니에요. 막 이런 얘기예요. 재수는 필수다. 아니에요. 삼수는 뭐 선택이다. 아니 재수를 선택하는 순간 삼수는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재수까지밖에 못할 거야. 본인 생각대로 절대 안 간다. 목표가 있고 뭔가 하고 싶고 뭔가 남들 앞에서 그래도 내가 이만큼은 이뤄냈어 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 아무리 요만한 거라도 저처럼 뭐 요만한 쥐콩만한 지금 학원 뭐 그거랑 개인사업 요 조금 하고 있는 거 유튜브 요만한 지금 물론 구독자님 항상 감사하고요. 인스타 팔로워님 항상 감사합니다. 근데 그걸 얻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갈아 넣겠어요. 그리고 어느 거 하나 내려놓지 않으려고 용을 씁니다. 내려놓은 건 딱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친구 만나서 찍고 까불고 내가 얼마나 더 힘든 줄 알아? 막 배틀 뜨는 거 있잖아요. 누가 더 힘든가. 그거랑 술, 담배 이런 거 안 하는 거. 그리고 애들 보면 인스타 쇼츠 그렇게 그냥 그걸 쳐보고 앉아있어. 뭐 태블릿으로 공부한다고. 노르웨이가 제일 먼저 1990년대 우리나라 1990년대 우리 뭐 했어 우리. 알죠? 그 왜 검정고무신에 보면은 중앙에 난로 있잖아요. 지금 같으면은 그런 난로에 연통나봐. 엄마들 난리 나지. 바닥에 왁스칠할 때 거기다 도시락 올려놓고 있을 때 그때 그 양은 도시락 놓고 김치 국물 냄새 나면서 한 반에 50명 60명씩 수업할 때 그때 걔네들이 전면 디지털화를 했어. 막 태블릿 이런 것도 막 놓고 하다가 지금 20몇 년 만에 닥치고 뭐를 한다? 2021년도인가 그때예요. 전면적으로 책으로 수업하고 아날로그식으로 수업한다고. 이미 먼저 해본 나라에서 이미 실패를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태블릿 갖다가 애가 반응하면서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하고 있어. 이거 선생님 필요 없겠는데 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얼마나 애들을 망치는지 보고 있었어요. 결국에는 그 시각 자극에 미쳐가지고 애들이 대화 능력을 많이 잃어요. 그러니까 시각 자극 이외에는 다 졸리고 힘든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학부모님들한테도 계속 얘기하는 게 정말 지루한 작업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고 한 가지만 해서 준비할 게 아니라는 거죠. 이과 문과도 이과로 공부하고 있다가 어렸을 때부터 문과로 가는 거는 가능해요. 그냥 이과 하던 거 내려놓으면 되는 문제고 근데 이과를 시키려고 애를 봤더니 애가 중학교 때 너무 쉽게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택지가 없는 거야. 애 습관이 안 돼서. 애의 의욕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의욕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의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지가 더 중요한 거지. 의지는 감정적인 일부분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수를 하더라도 실수를 수습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실패를 하더라도 그 다음 계획을 선택하는 게 매끄럽게 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부모님은 자신의 시간을 갈아 넣은 돈이라는 걸 아이한테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더 전문적으로 더 많은 시간 농집 있게 배워야 되니까.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걔네들이 지불할 건 본인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아가미 닫고 시키는 대로 처할 것. 본인 생각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강압적인 게 아니라 본인의 생각은 본인이 편한 쪽으로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우선 해보고 한 6개월 정도는 해보고 본인의 생각을 그제서 얘기를 해야지. 생각을 얘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니까. 끝까지 입 다물고 닥치는 대로 시키는 대로만 해는 강압이에요. 근데 처음에 스타트해서 시작하는 5, 6개월 동안은 강압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 이후에 본인이 충분히 경험했으니까 본인의 의견이나 본인의 마음을 얘기하는 게 맞죠. 안 맞는데 거기서 더 진행하는 건 그건 아동학대가 맞습니다. 이해가세요? 그러다 보면 내가 바라지 말아야 될 걸 바라고 있구나. 근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애초에 선택권을 줘버리면 제일 쉬운 것 중에 좋은 결과 나오는 걸 선택을 해요. 학부모님들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될 게 쉽게 좋은 걸 얻는 방법은 모험을 걸거나 도박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인생이 도박판이 돼버려요. 실패할 확률이 더 높아지고 적은 비용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은 도박밖에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애들이 말을 안 들으셔. 아이들은 컨트롤하기 점점 힘들어지는 데다가 애들은 왜냐하면은 자기 욕구
욕구에만 맞춰서 계속 어머님 아버님들이 지금 방치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애는 그렇게 세팅이 돼 있는데 어느 날 뭔가 욕구가 생겨서 시도를 해보려고 하더니 해야 될 게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얻은 건 운이 좋아서 얻은 게 되는 거죠. 제가 유튜브하고 인스타를 처음 시작했을 때 지금도 뭐 장비를 바꿨다 하는데 제가 장비 바꾼 게 몇 개 안 돼요. 이거 오래된 핸드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지금 저는 하고 있거든요. 애초에 스타트할 때부터 저는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제가 바라는 건 적어도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반응이 오는 것까지, 그리고 컨텐츠가 있어야 블로그든 어디든 광고를 할 수 있지 않느냐 던 게 시작이었고, 학원업을 하려면 홍보를 해야 되고, 홍보가 잘 된 학원은 결국엔 내 생각 그 자체를 원하는 학부모님들, 학원 서비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학부모님들이 몰려서 올 거라는 걸 저는 다른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많이 배웠어요. 그게 운이 좋아서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그러니까 운도 하고 있어야 운이 오는 거잖아요. 공부도 하고 있어야 대학교를 가듯이, 좋은 대학교를 운 좋게 가듯이, 안 하고 이걸 줄이고 저걸 날려버리고 하는 순간에 만약에 거기에 운이 닿아버리면 얘는 아무것도 못 잡는다는 거죠. 지금도 저는 저랑 같은 뜻을 갖고 있는 학부모님들을 모으기 위해서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요. 실수를 안 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는 건 솔직히 말해서 따가사리들이나 하는 짓거리입니다. 좀 더 어린 나이에 실수를 해보다 보면 결국에는 자기가 그 실수를 수습할 수 있는 순간이 오겠죠. 예를 들어 뭐 어떤 요리사가 있어요. 아무리 대단한 요리사라도 실수를 하겠죠. 그 실수를 하고 어쩌지? 어떻게 망했네.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실수를 만회해서 뭔가 다시 그 일을 진행시킬 수 있는 사람이 존재를 할 겁니다. 그리고 계획이라는 건 선택할 길이 많은 계획들을 잡고 노력을 하시면 돼요. 아이들의 시간과 노력은요, 솔직히 말해서 비용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학부모님들 뭔가 크게 오해하시는데, 지금도 해외여행 다니면서 아이들한테 경험이라는 걸, 경험의 바구니를 만들어주겠다 그러시는데요. 아이들은 해외에 나가서 그게 몇십만 원짜리 마사지가 됐든 몇십만 원짜리 식당이 됐든 관심 없습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까르까르 웃을 수 있고 자기가 그냥 충동적으로 좋아할 수 있는 것들에 더 열광을 합니다. 놀러 가서도 게임기를 찾고 태블릿을 찾고 핸드폰을 쳐보고 앉아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학부모님들, 그런 돈보다는 아이가 충분히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에 자꾸 집어넣어 주시고, 실패를 하더라도 아이가 다른 선택지의 갈래길로 갈 수 있는 정도의 노력을 가하도록 지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 사업을 해서 먹고 살든 성공을 하든 하겠죠. 저는 유튜버로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사업하는 사람이고 학원 강사입니다. 전 제가 하는 사업을 위해서 이 유튜브를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유튜브에서 저희 학원을 홍보하지 않는 이유는 저라는 사람의 생각을 항상 초지의 일관, 여러분한테 전달하고 그런 분들이 저희 학원에 보내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물론 그렇게 오시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이걸 애초에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놀고 쉬고 딴짓할 시간에, 그 핸드폰 영상 몇 번 볼 시간에 미래를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습관을 기른다는 거. 이게 결국에는 자기의 인생의 선택지와 또 성공이라는 기회가 왔을 때 운 좋게 잡을 수 있는 손을 만들어주겠죠. When I'm with you, time stands still. Every moment feels like a thrill. In your arms, I find my place. When I'm with you, time stands still. Every moment feels like a thrill. In your arms, I find my place. Together forever until the dawn.